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이번에는 프랙털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차트 라이브 방송이나 시황 영상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 구간의 레퍼런스를 찾아야 한다, 혹은 프랙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에 있었을 때 프랙탈 혹은 레퍼런스가 빠진 분석은 반쪽짜리 분석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랙탈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무슨 조각의 기억이니 이런 건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움직였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야. 이게 프랙탈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조 문헌. 근데 우리는 문헌할 게 딱히 없죠. 큰 호흡에서의 정석 패턴 이런 것도 레퍼런스가 되는데, 어쨌든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죠? 비트코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레퍼런스가 없는 분석은 반쪽짜리 분석이고 크게 돈을 베팅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방법을 올렸어요. 단순함에 집중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레퍼런스를 제가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전부 다 그렸어요. 저희가 무슨 패턴 혹은 암기 과목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글로 따라 쓰면서 깜지 빽빽이를 하게 돼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프랙탈이 승률이 가장 높고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차트가 과거의 분석을 토대로 미래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가 차트 분석의 기본 베이스니까, 저는 당연히 차트 분석 중에 가장 그 원초적인 해석에 가까운 프랙탈, 레퍼런스 찾는 공부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해요. 이 시장에서 한 줄기 획을 그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캔들 거래량 패턴만으로는 절대 피지컬로만 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그런 레퍼런스를 찾는 패턴, 그리고 그 패턴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패턴을 하나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는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나왔고, 비트를 근거로 잡은 건 아니지만 테더를 근거로 좀 더 보다 홀딩을 할 수 있었다. 비트에는 토토로 패턴이 다시 안 나와서 이거 기다리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고, 테더에 토토로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던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 평단 아래에서 잡았죠. 이 아래에서 잡은 평단을 오래 익절 안 하고 홀딩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에 있어서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 매매법을 쓰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식도 다 다르죠. 근데 저는 기본 베이스가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은 요거 잘하시는 분들이 잘합니다. 이게 뭐죠?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거, 틀린 그림 찾기. 어쨌든 제가 틀린 그림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요거에 의해서 요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프랙탈을 잘 찾습니다. 저는 암기를 할 때 항상 그냥 일반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형상화 혹은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요. 그런 암기해야 하는 수학이든 영어든 뭐든 그런 암기법이 있잖아요. 그 연산 암기법이라고 하죠.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이게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알트코인이나 다른 차트에서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파동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리딩 다이고날 상승이라고 정말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도 보는데, 저는 애초에 이 큰 패턴에서의 파동 아니면 애초에 파동을 보질 않습니다. 이거를 패턴으로 그냥 암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토토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봤을 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형상화해서 패턴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로 잡았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건 이걸로 잡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요 토토로 패턴은 알겠어. 그럼 얘로 어떻게 익절을 길게 혹은 손절을 어떻게 짧게 가져갈 수 있냐를 아셔야 되는데, 앞선 영상에서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요거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물대를 배제하고서라도 전형적인 더블탑이죠. 완벽한 더블탑. 그리고 제가 48K에서 하락을 얘기했을 때도 이 토토로 패턴을 근거로 여기 구간에서도 더블탑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패턴과 요 패턴이 큰 뷰에서는 어떻죠? 비트코인이 고점을 낮췄네요. 매물대를 한번 줬죠. 매물대 한번 주고 고점을 낮추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떨어지고 있다. 왜?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쌍봉,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그냥 더블탑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테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몇 가지 선을 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우리의 친구 토토로가 나왔죠.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친구 토토로가 여기 나왔습니다. 다시 보니까 맞는 것 같죠? 여기 뿔 두 개, 매물대 형성, 고점을 낮추면서 더블탑, 그리고 내리 꼽을 때는 몸통 그냥 깨부시죠. 몸통을 그냥 깨부신다. 그리고 나서 올릴 때는 뭐로 올렸죠? 비트코인에서 가장 큰 불반등인 꽈추 패턴, 이렇게 꽈추 패턴으로 올려요. 이게 콤보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테더가 여기서 불반등을 성공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꽈추가 형성될지 어디서 형성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면 테더가 롱이니까 비트는 숏이 나오겠죠. 뭐 여러 가지 규칙도 있습니다. 테더에는 여기서 이제 모스부호라고 저희가 해석도 했었고, 요 테더가 토토로가 그려졌으니까 제가 밑에서 잡은 이 롱을 더 홀딩할 수가 있었겠죠. 단기간에 생긴 매물대를 뚫을 때는 한 방에 꿰뚫는다는 그 해석을 근거로 여기에서 초장기 추세에서 잡은 롱을 단기간에 생긴 매물대를 뚫으려고 하네. 이럴 땐 빅롱으로 뚫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뚫고, 그때 테더를 보니 토토로 패턴을 그리고 있네. 그러면 이게 이 모스부와 함께 끝까지 다 내릴 수도 있겠구나. 왜? 네, 과거 토토로 레퍼런스가 그랬으니까. 만일 오른다면 꽈추 패턴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번에도 토토로 패턴의 레퍼런스를 지켰어요. 근데 저도 이걸 비트에서 나왔을 때 분석과 함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 토토로 패턴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가중치를 두자면, 제가 여기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과거에 조금 제가 상승 날짜 맞췄고 하락 예고하러 왔었다. 7개월 전에 촬영한 게 있긴 합니다. 이때 보시면은 뭐 레전더리 분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레전더리가 아니죠. 그냥 초보였을 때 제가 맞춘 거를 좀 자랑하고 싶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격을 보시면 48K죠. 네, 일단 분석은 맞았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레전더리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럽네요. 이때 저도 그 남들과 다 동일하게 피보나치 쓰고 2평 쓰고 파동 ABC로만 시장을 해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딱 고만치 받겠죠. 그렇게까지 크게 엄청나지 못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차트 그리기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볼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나온 걸 보고 토토로와 좀 유사한 패턴을 보는 것과 달리 바로 앞전 영상이 48K에서 하락 이야기만 했고, 토토로 패턴을 근거로 더블탑으로 하락한다고 했던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다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7개월 전 영상이고요. 노래 저작권이 있어서 위에 더보기 링크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좀 이례적이었던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트는 고점을 낮추고 있었고 이더는 고점을 높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기간에 대한 분석이랑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보시면은 앞에 이미 나왔던 토토로 패턴 더블탑에 의해서 여기서도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려지기 전에 이 패턴을 보고 여기에서도 그려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토토로 패턴은 뭐 공략법이라기보다는 이런 데를 꿰뚫었을 때 지금까지는 토토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갔으니까 매물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랙탈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 가중치를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꼬다리를 하회하니까 반등은 나왔으나 다시 큰 하락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패턴을 보실 때는 패턴 보는 거 좋아요. 프랙탈 찾으면은 사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려졌을 때 프랙탈을 사실 쓰는 건데 너무 취하게 되거든요. 그 프랙탈에. 그거보다는 저라면 한 70%, 80% 쳤을 때 안정적으로 먹는 방법을 공식화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가장 유리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너무 그려지기 전에 이걸 다 예상하는 건 파동적 해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프랙탈은 그렇게 쓰면은 그 승률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아는 패턴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쓰면 안 돼요. 그게 프랙탈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예측해요. 프랙탈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프랙탈 몇 개를 찾으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가장 큰 함정이고 지금 현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왔을 때의 프랙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못 지었는데 요번에 이게 지켜지면 이걸 약간 조금 공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스트리트 파이터 아시나요? 이게 좀 웃길 수 있는데 이게 제가 5, 6엔 패턴이라고. 근데 전 진짜 이렇게 봐요. 전 차트를 볼 때 진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좀 이게 어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심지어 라이브 방송 때도 이때 5, 6엔 패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 나왔어? 저도 이게 뭐 5, 6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웨지인데 웨지보다 조금 과해요. 5, 6엔 패턴은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 중에 류인데 이게 딱 그 5, 6엔이잖아요. 이게 딱 기 모았다가 팍 치고 이렇게 내려버리는, 맞으면 그냥 직사거든요. 이게 턱을 공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 6엔 패턴 꼭 이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가끔 이게 여기서 나오면 5, 6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호흡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웨지로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는 분석을 했었을 텐데 뭐 이것도 동일했습니다. 김프, 해시리븐 그리고 여기 작도를 근거로 좀 눌릴 때가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만 딱 작도를 해드리고 시황 영상을 끊거든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물려 계셨다 그러면 이런 데나 이런 대형 상승 채널 상단에서 쇼부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채널을 줬을 때는 만약에 내리는 뷰가 나온다면 이렇게까지 찍고 내리는 그림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쁘게 채널을 줬을 때는 그런 그림은 크게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 빨간색 선이 좀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빨간색 선이 좀 좋아 보이고 여기는 찍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뭐 당연히 이거에 맞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날이죠. 위에서 번지대가 나왔을 때 바로 영상을 켰어요. 위에서 숏, 아래서 롱을 잡고 방송을 켰는데 대응이 아마 잘 안 됐을 거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을 볼 때 파동은 큰 뷰에서 해석이니까 리딩 혹은 엔딩 요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혹은 1, 2, 3, 4, 5가 대놓고 보이거나 아니면 대놓고 ABC일 때만 참고를 하는데 그때는 만약에 내 분석이 틀렸으면 돌파롱 혹은 돌파숏으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실 뭐 이제 와서 얘기를 해보면 숏짜리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비트코인 했을 때 크게 2번 정도 찐반을 얘기했던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어디냐면
48K 때 아까 말했죠. 하락 예고하러 왔습니다. 상승 맞췄으니까 하락 예고하러 온다고 했었을 때 이때 한 번이 52K 간다고 혹은 50K 간다고 그 이후에 내린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동일하게 22K 혹은 23K 간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트레이딩 뷰 포함 대부분이 여기서 찐반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큰 장기 추세를 뚫었으니까 여기선 찐반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값은 하락이 나왔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이때 대부분이 열의 아홉이 어센딩으로 비트코인 불반등 나온다고 사실 거의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어센딩은 비트코인 레퍼런스상 크게 올랐던 적이 없다. 그래서 배제하겠다 라고 하고 라이징 웨지로 보겠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라이징 웨지를 보면서 이게 여기서 그냥 올려서 라이징 웨지가 되면 일반적인 라이징 웨지보다 좀 크게 이렇게 5, 6엔 프랙탈로 좀 내릴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완벽하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이 숏이 아까 그 번지대 영상에서 촬영했던 이게 8%가량 불반등 나왔던 그 구간에서 잡은 숏이에요. 위에서 잡은 숏을 익절하고 여기서 잘 잡은 숏을 익절 왜 했냐? 비트코인 역사상 8% 가까운 불반등은 없었어요. 태아 처음 봤습니다. 물론 가격이 낮춰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제 분석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에서 숏을 그냥 잡은 거예요. 익절 터쳐버리고 스탑로스 바로 그냥 땡긴 다음에 터쳐버리고 위에서 다시 숏을 잡은 겁니다. 지금에서야 이 평단이 좋은 평단이지 이때는 좋은 평단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내리기 전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각설하고 저는 이 패턴을 이제 오류겐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뭐 이제 와서 보면 여러 큰 프레임에서 다이버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이게 6시간 봉에서도 이 정도 다이버가 걸린다는 건 뭐냐면 뭐 4시간, 1시간 봉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1시간 봉 RSI를 보고 여기 레퍼런스를 보여드립니다. 단톡방에 그렇게 그대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보고 여기서 빅슛 프랙탈이 나왔다. RSI도 프랙탈을 보는데 그거는 뭐 좀 나중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거로 빅숏 프랙탈이 나왔다. RSI에서 1시간 봉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공략법이라기보다는요. 이건 뭐 아도겐으로 잡아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웨지예요. 웨지. 웨지인데 살짝 깨요. 한 방 더 때리는 거야. 진짜인가? 설마 이곳인가? 하는 그 호흡으로.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카운팅 스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온다면 아까 그 리딩 있죠. 리딩 상승. 제가 만약에 여기서 찐반이었고 저 혼자만 틀린 거였다면 여기가 이 리딩이 여기를 상회할 때 여기서 잡은 숏을 손절하고 돌파롱을 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리딩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분석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리딩 다이고나를 기대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냥 돌파롱 타도 어차피 안 물려요. 그러니까 리딩은 가장 안전하게 먹는 공략법은 이 부분을 상회했을 때 돌파롱을 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럼 이거는 손절해야죠. 왜? 틀린 거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8% 가까이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리딩이 되나? 아니, 누가 봐도 이게 오류겐인데 이게 왜 리딩이 여기서 왜 나오지? 라고 했는데 결과값은 최고점 숏짜리였죠.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뭐 사실 이거가 이제 너무 이제 좀 그려져야만 아는 건데 큰 뷰에서 이 웨지를 그리는데 한 번 더 오르는 그 호흡이 이제 제가 보는 오류겐 패턴입니다. 이렇게 뭐 누가 보면은 너무 나온 거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공략법은 딱히 없고요. 우리가 보는 추세를 딱 한 번 더 깹니다. 그게 오류겐 패턴이에요. 원래 여기서 내려야 돼요. 제 숏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저는 불타기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방에 계신 분은 여기서 불타기를 한 번 더 하셨어요. 레전드죠. 근데 저는 이렇게 깨도 오류겐 패턴의 레퍼런스에 의해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를 좀 많이 열어뒀는데 이 8% 불반등에서 조금 당황을 해서 그런 공략법이 아무튼 있었다. 지금 이 오류겐 패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 오류겐 패턴을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봉 패턴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게 유료 기능인지 무료 기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 패턴이 복사가 돼요. 오류겐 패턴이라고 했어요. 요번에도 그려질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 구간의 반등보다 여기 구간의 반등이 더 컸거든요. 이 패턴을 먹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게 뭐 여기서 사실 웨지가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았고요. 비슷한 호흡으로 나오는 걸 봤어요. 이게 이제 프랙탈의 힘이거든요. 가격이 올랐죠. 눌림 올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한번 꺾이고 오른 다음에 내려갔죠. 그래서 저는 이때 여기서 꼭대기에서 심지어 팔았어요. 제가 과거 레퍼런스 그대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이거 오르는 롱에 숏이 여기서 다 걸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승부 봐서 크게 먹었는데 더블탑까지 애초에 분석을 했던 자리여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롱을 제가 돌파롱을 안 타고 그랬던 건 레퍼런스가 이런 호흡으로 올랐던 게 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패턴은 이제 다 외웠다. 나오면 이제 다 잡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프랙탈의 힘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까 뭐 토토로 패턴 얘기하고 매물대 패턴 영상 찍은 거 봤어. 그럼 여기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얘를 줄여버리니까 골짜기가 나왔네요. 여기 똑같이 올렸죠. 눌림 언덕 하나 언덕 한 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언덕 두 개.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요 봉 패턴 찍어드리고 여기서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주는 걸 보고 그냥 내리 꼽을 확률보다는 혹은 무슨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류겐 패턴이 나올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류겐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내려야 돼요. 근데 오류겐은 어떻게 된다고? 내리는 척 했으나 한 번 더 죽이고 이렇게 내린다고요. 오류겐이잖아. 오류겐. 몇 번 때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열어두는 거예요. 항상. 프랙탈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면 그냥 버리면 돼. 다른 거 갖다 쓰면 돼. 어차피 여기까지 상승은 잘 먹었잖아. 꼭대기에서 팔았으면 잘 판 거죠. 그 다음은 오케이. 그 다음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약간 시황 영상처럼 됐는데 그거보다는 프랙탈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프랙탈이냐면 여기. 저는 여기랑도 좀 비슷해 보여요. 현 구간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열어는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해석. 여기에 가중치를 두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지대 영상을 찍은 거를 꼭 보셔야 될 텐데 그 비트코인엔 번지대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분명히 번지대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근데 4시간 봉에서 번지대가 나와야 되는데 번지대가 아니죠. 여기 번지대가 아니죠. 번지대는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번지대 모양으로 나와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4시간 봉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번지대예요. 근데 우리가 번지대라고 부르는 건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붉은색 철새가 나와야 돼. 근데 나왔나요? 1시간 봉으로는 나왔네요. 근데 4시간 봉으로 안 나왔죠. 근데 여기 구간과 유사하게 추석빔의 레퍼런스와 여기 구간이 유사해. 그럼 여기서 무슨 패턴이 나와야 돼? 여기서 철새가 나왔잖아. 번지대, 8% 번지대. 근데 여기서 4시간 봉이 뭐죠? 번지대가 아니에요. 4시간 봉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거라기보다는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매물대를 꿰뚫을 때 그 매물대 론에 의해서 어중간하게 뚫는 것보단 한 방에 꿰뚫겠죠. 만약에 올린다면. 프랙탈도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2가지,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오류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류겐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추석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아직 제가 이름을 못 지었는데 나중에 좀 지을 예정이에요. 근데 얘도 오류겐 같아. 그냥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1층, 2층, 3층 오류겐 같네요.
아까 여기서는 이 오류겐이 명확하다면 여기서는 1층, 2층, 3층 오류겐 같아요.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이런 패턴으로 올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프랙탈, 패턴 등을 연구해야 돼요. 이런 거 누가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죠. 누가 알려줘 이런 걸. 근데 본인이 찾다 보면 그게 엄청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지대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근데 4시간 봉만 번지대가 된다는 건 사실 많이 몰랐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거는 캔들을 계속 뜯어보고 그 규칙 혹은 그 규칙에서 공략을 찾은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할 때 이런 거를 찍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 패턴을 공개하는 날이 왔네요. 아무튼 뭐 누군가에겐 좋은 영상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허풍 혹은 헛소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숏을 잡았을 때, 롱을 잡았을 때 이 패턴을 올린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숏, 여기서 롱,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프랙탈이랑 호흡이랑 추세, 작도 근거로도 잡을 수가 있다. 누가 보면 애니메이션 오덕 광인데 누가 보면 되게 현명하게 캔들의 패턴, 호흡들을 이해하고 잡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프랙탈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조금 연구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정말 답도 없게 느껴졌던 시장이 조금은 가능성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무슨 게임을 시작할 때 꼭 공략법을 찾아요. 처음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꼭 공략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오류겐이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so what? 뭐 어떡하라고. 그거는 본인이 고민해야지. 뭐 추세선을 긋든 채널을 긋든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추석 1층, 2층, 3층 오류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공략법은 본인이 여기 레퍼런스를 갖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웨지형 오류겐 그리고 1층, 2층, 3층 오류겐 이렇게 나올지 몰라. 이게 다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폐기하고 다른 걸로 봐야죠. 그려졌을 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를 거야가 아니라 오른다면 이 레퍼런스를 근거로 요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겠다.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혹은 눌린다면 그 그려지는 걸 보고 그게 아니었고 바로 폐쇄하고 빨리 다른 걸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프랙탈에 취해서 그림 찾기만 하지 마시고 그림 찾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랙탈은 뭐가 중요하다? 공략. 그리고 프랙탈의 핵심은 뭐다? 과거에도 이렇게 움직였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야. 비슷하게 안 움직이면 버려야 됩니다. 프랙탈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